예, 두 번째는 잭슨 블레이크 선수 계약입니다. 이거 또 큰 계약을 하나 했어요. 이번에 캐롤라이나가 이제 스탠코분도 계약을 했었고, 결국 이제 블레이크까지 이렇게 이제 연이어 계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8년 계약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저비스, 작년에 이제 지난 시즌에 저비스 선수 계약을 할 때, 요 이제 지급 유예 계약에 대해서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다루는 느낌으로, 요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요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8년 계약이고 전체 규모는 450만 달러에 562만 달러인가요?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의 규모로서의 연평균이 이제 들어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규모 자체는 상당히 있는 편이죠. 일단 이제 이 기간 자체도 긴 편이고 계약 금액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일단 550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줬다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캡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담이 좀 덜 들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거의 스탠코븐이 600만 달러였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제법 이제 계약 대우 자체는 뭐 징검다리 계약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8년 계약 딱 때리면서 장기 계약을 그냥 이제 바로 붙잡는 모습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조건에 마지막 3시즌에 조정된 트레이드권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10팀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도의 트레이드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감일 15일 전에 만료가 되는. 얼마 전에 뭐 사실은 이거는 그 캐롤라이나 다른 선수들 계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엘레르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탠코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잭슨 블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유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급유예 계약입니다. 요거 이제 쓰다가 이제 이거 안 고쳤는데 옛날에 제가 이연지불 계약이라고 썼었는데 이거보다는 지급유예 계약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 가지고 지급유예 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90만 달러에 육박하는 사이닝 보너스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지불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의 일부분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연계약, 디퍼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거 이제 뭐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타니 선수가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익숙하신 개념이기도 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뭐 오늘 내용 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유예 계약이 뭔가? 그리고 이걸 왜 하는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의 가치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현금이 10년 뒤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 지금의 10,000원의 가치와 5년 뒤, 10년 뒤의 10,000원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이제 그냥 이제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이 있으면 그 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따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에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단 계산을 때리는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해진 부분이 예를 들면 뭐 5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잭슨 블레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590만 달러 전체로 얼마나 이제 디퍼가 되느냐 보시면은 1년 차에 450만, 2년 차에 400만, 3년 차에 340만, 4년 차에 600만, 그리고 7년 차에 340만. 이게 전체 합쳐가지고 1,59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5% 이윤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10,000원은 한 8년 9년 뒤에는 1,500원, 11,000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요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급 유예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평균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은 한 선수가 800만 달러, 전체 규모 800만 달러의 계약을 4시즌, 4년 8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제가 이제 이 지금 예시를 알려드릴 때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는 그리고 이제 지급 유예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예시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게 될 텐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왜냐면 이제 총액이 800만 달러고
4년 계약이니까 8 나누기 4 해버리면 그죠? 하면은 그죠? 4년간 캡히트는 200만 달러. 그죠? 연평균은 200만 달러로 잡히겠죠. 왜? 일반적인 계약이니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요 조건처럼 2년 지불 계약. 그러니까 이제 지급 유예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2년 지불 계약이라고 하네. 이게 제가 입에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불 유예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4년 차의 금액을 200만 달러를 받는데 그 2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를 지급 유예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캡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약금 밖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전체 계약 규모가 까지는 건 아니니까 이걸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현재 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미래에 받는 100만 달러를 비율을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자율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바라보시면 1년 차에서 3년 차에는 지급 유예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캡히트가 200만으로 잡히는 거고 4년 차에는 아까 이제 100만 달러고 이제 100만 달러 100만 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100만 달러 이 100만 달러를 나중에 계약 끝나고 받으니까 요게 지금 가치로 얼마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의 가치가 더 크니까 가격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년 뒤에 100만 달러는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98만 8천 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때려보면은. 그러니까 계약 전체 규모는 줄어들겠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급 유예라는 부분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뭐 5.34, 43, 41 뭐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그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어쨌든 설정된 그게 있는데 그냥 지금 이제 5%라고 대충 계산 가정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총 계약 규모가 조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디퍼 지급 유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팀 입장에서 바라보시면은 전체 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은 800만 달러의 규모로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지급 유예를 때렸을 때는 결과적으로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조금이나마 이득을 지금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지급 유예 계약을 하는 이런 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 선수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원래는 4,500만 달러의 규모의 계약인데, 그죠? 아까 이제 이연 지불, 지급 유예되는 금액이 1,590만 달러에서 이제 이자율 한 5.4%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1,590만 달러의 계약 가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까지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개념이라고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계약들을 계속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지급 유예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퍼된 금액, 지금 이제 이 저비스래 누구냐,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 1,590만 달러, 이 금액이 크고 이 디퍼되는 금액 자체도 커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 자체도 길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년 800만 이런 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거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득 보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만 달러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은 계약 기간이 8년이고, 디퍼가 되는 금액 자체도 1,600만 달러에 대하는 금액이니까 이게 이제 비율에서 굉장히 커지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선수 선호도가 높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지금의 현재 돈을 받는 그 금액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지금 당장 100만 달러를 받는 게 가치가 더 크잖아요. 8년 뒤에 100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선수 입장에선 사실은 이런 느낌의 계약을, 물론 이제 선수들이 모두 다 그런 성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선호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덜 받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을 하기로는.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해서, 이런 짓을 계속 하면서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가느냐, 팀들이. 응? 이렇게까지 해서 머리를 왜 굴리느냐.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약하는 방법 자체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셀러리 캡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뭐 별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을 상황도 나올 수 있지만, NHL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플랫캡 상황이었다고 거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금이라도 남은 캡 공간을 활용을 하고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CBA가 그런 이제, 노사 규약, CBA. 그냥 이제 뭐, 풀어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은데, CBA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느낌의 계약들이 항상 있긴 했었어요. 지난 CBA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로드 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후토크 많이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런 것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프론트로드 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난 CBA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지난 CBA입니다. 지지난 CBA. 그러니까 이제 그 0506 시즌 그 직장 폐쇄 이후에 단행됐었던 그 셀러리 캡 도입된 과정에서의 CBA. 그 당시에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은, 이게 프론트로드 딜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캡 히트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의 전체 계약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는 연평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론트로드 딜을 하면은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첫 몇 년 동안에 굉장히 큰 돈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몇 년에는 굉장히 적은 돈을 줘요. 그리고 평균을 때려보면은 그 평균이 이렇게 수렴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캡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0506 시즌 그 무렵에 이제 CBA 초창기 때는 이런 느낌의 프론트로드 딜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는 캡히트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라보시면 이게 정말 극단적인 예시가, 사실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예시도 있기는 한데,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뭐 이 선수 이제 지금은 NHL, 지금 이제 선수 거의 은퇴를 했지만, 옛날에 이제 NHL 이제 한 20년 전부터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을 하고 계신 인물이죠. 전체 1순위, 2001년 1순위였나요? 그러기도 했었고, 요 선수가 어떤 계약을 했었냐면은 15년 계약에 1억 달러 계약을 했었어요. 원래는 17년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이 NHL에서 이거 계약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15년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프론트로드 딜은 사실 이거를 제외를 하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 무렵에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1억 달러인데 그죠? 15로 나누면 이제 666만 6,666, 뭐 66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괜찮은 금액이죠. 어떤 느낌이었냐라고 하면은 요랬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연도별로 얼마를 받았느냐를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한 건데, 1, 2년 차에는 600만 달러, 그리고 3년 차에는 1100만 달러, 4년, 5년 차에는 1130만, 6년 차 1160만, 7년 차 1180만, 거의 1200만 달러 받았죠. 7년 차까지는. 근데 8년 차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1000만 달러, 700만 달러, 4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11에서 13년 차는 100만 달러를 받고요. 14년 차 300만, 15년 차는 400만입니다.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을 때리면 666, 666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전 CBA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요런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8년 계약이죠,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UFA 같은 경우는 8년 계약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첫 몇 년도에 받을 수 있는 규모까지도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총 금액에 이제 얼마가 이상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됐고, 예전에 왜 이런 계약을 했었냐면은, 왜 우리가 바라보시면은 진짜 15년까지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선수들을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한 20대 중반 정도의 이런 금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한 40살, 한 3살까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지막 3년, 4년 이러면 나이가 40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은퇴를 한다. 이러면 그냥 캡에서 빠졌던 시기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팀들이 이렇게 써먹고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실제로 들어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은퇴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캡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팀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죠. 물론 이제 초반에 좀 돈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평균값도 이제 좀 잘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이가 기량 좀 접어들어서는 이 선수가 은퇴를 해도 계약이 빠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번 보완이 돼가지고 그 이득 보는 만큼 캡 페널티가 이제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최초에는 그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런 허점을 노리는 계약들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보완을 할 만한 제도들이 이렇게 CBA가 거쳐지면 거쳐갈수록 이렇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 유예 계약 같은 경우에도 다음 CBA, 지금 이제 MOU 협정서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노사랑 노동자 사용자 합의는 됐어요. MOU는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26, 27 시즌부터는 지금 다음 CBA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급 유예 계약 같은 부분은 금지. 예.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디퍼를 못 합니다. NHL에서는.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굳이 프론트로드 딜을 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팀 GM이라든가 이제 팀 수뇌부 입장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캡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하는 과정에서 요런 이제 좀 빈틈이라고 보이는 느낌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나오고, 그걸 또 이제 CBA로 보완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잭슨 블레이크 선수는 뭐 제이슨 블레이크 선수 아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NHL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선수 이제 이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이슨 블레이크. 지금 참 이제 세월이 무서운 게 이제 저도 좀 현역에 봤던 선수들 아들들이 저도 이제 제이슨 블레이크 선수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역 때 뛰는 걸 봤었기 때문에 뭐 드래프트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잘 가네요. 어쨌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에너지 레벨이 좀 돋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활동량이 참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60분 활동량이 16.2km에 육박하면서 상위 14%, 그리고 이제 단일 경기 최단위 6km, 예, 상위 15%, 그리고 단일 피리어드 최다도 2.19km를 뛰었기 때문에 23% 굉장히 어쨌든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좋은 윙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브린다무르 감독 어쨌든 이런 유형의 선수도 잘 써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이제 안성 맞춤의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스피드가 빠르고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제 부지런함, 이제 그 과정에서 공격 창출 이런 게 이제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 80경기에서 17골 17어시스트 34포인트, 그리고 이제 결승골도 6골이나 때려 박으면서 상당히 놀라운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릭 털스키 GM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기대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잭슨 블레이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아이스 타임이 14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근데 NHL 전체에서 이제 아이스 타임이 14분 넘지 않는 선수들을 바라봤을 때 블레이크 선수 1차 스탯 랭킹을 매겨보면은 골 숫자 19골, 17골 요거 이제 상위 7, 이거 전체 7위였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17개는 11위. 그리고 이제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27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공동 7위. 그리고 결승골 6골 같은 경우에는 공동 1위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정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득점 지역에서 역시나 많은 슈팅을 때리기도 때렸고 75개, 75개나 때리면서 이제 상위 5%, 그리고 이제 골 역시 10골을 기록을 하면서 상위 26%였기 때문에 고득점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1라인에서도 꽤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저비스, 아호, 블레이크 요 라인이 사실상 1라인이었었는데 지난 시즌에 13골을 득점을 했고요. SATF,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라인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슈팅 시도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좋느냐 요걸 봐도 64%나 나왔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전체 공격 라인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로 어쨌든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그림에서도 이제 바라보시면 좋겠죠. 결국은 미래의 젊은 자원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 같은 느낌은 좀 아니지만 물론 전부 장기 계약은 아니죠. 버니어스는 장기 계약, 버니어스 장기 계약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일단 어쨌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젊은 선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잡혀 있습니다. 스베치니코프, 코트카니에미 같은 경우에도 2029년, 30년까지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비스 이제 지난 시즌 올 시즌 계약을 한 저비스 같은 경우에도 2032년. 그리고 이제 스탠코븐과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2034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전성기에 이제 자리를 이제 들어오는 이런 친구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장기 계약으로 잡혀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수준의 활약만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한 30에서 한 40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득점을 하면서 결국은 한 500에서 500 한 50만 정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비적으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큰 부담은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어디냐?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할 가능성이 사실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잭슨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큰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래에 이제 이런 피스들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계약을 잡았다라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시즌에 어쨌든 부족분 보강에는 지금 이제 셀러리 캡 자체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시점에서도 이제 $10,000 이상 남아 있는 데다가 내년에도 거의 한 $900만 가까이 지금 인상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일부 자원들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뭐 안데르센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올해 정 안 된다 싶으면 뭐 내년에 꼴리를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올해도 확실한 S급 꼴리 공격진에서 정말 확실한 활약을 못 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도 이제 정말 저득점 경기에서 진다 이러면 지금 정말 S급 공격수를 보고 뭔가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 역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가오는 시즌에도 부족분 보강에는 충분하다라고 바라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조던 스털 선수랑 조던 마티넉 선수가 이제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던 스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코트카니에미를 계속 밀고 있기는 하는데 코트카니에미는 사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코트카니에미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잭슨 블레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티넉 선수의 이런 빈자리까지를 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좀 큰 금액으로 재계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근데 이제 그러게 이제 좀 원하는 그림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잭슨 블레이크로부터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괜찮은 계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이제 이연지불 계약, 그죠? 지급 유예 계약, 자꾸 이연지불이라 그러네. 요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요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자원에도 캐롤라이나가 추가 계약을 하면서 요런 계약을 조금 더 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모든 내용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롤라이나도 지금 굉장히 또 부지런하게 재계약을 이번 오프시즌에 추진하고 뭐 LLS도 영입을 했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요 뭐 전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프리뷰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